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자, 승무패 62회차 단통이 좋아 보이는 경기들 10경기를 묶어봤고요. 그 중에서 6경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신뢰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부 시간으로 곧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62회차 승무패 1번 경기는 에르디비시 알크마르와 알스벤스칸 리그의 엘퍼스볼입니다. 자, 비록 초반이기는 하지만 아인토벤과 함께 에르디비시 양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알크마르는 현재 전열에서 이탈한 주요 선수는 없습니다. 자, 에르디비시 최다 득점 2위, 그리고 최소 실점 1위. 알크마르의 시즌 초반 행보가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수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라운드에서 헤이렌베인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알크마르는 이 9대1이라는 야구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9대1이라는 야구 스코어 중에서 8분 사이에 해트트릭을 동반한 4골을 혼자서 책임졌던 아일랜드 국대 트로이 페럿이 출전하겠죠. 페럿 선수 잘 자라서 소속팀 토트넘에 복귀해서도 이처럼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나 국대 사디크, 네덜란드 21세 이하 국대죠. 본멜 선수와 함께 4-3-3 대형의 3톱으로 나서지 않을까 보고요. 페네르타와 마이크마가 지키는 3선도 훌륭하고, 또 클라시와 쿠퍼메이너스의 더블 볼란치는 에르디비시 최소 실점의 산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크마르 전술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제 득점을 완성하고 나면은 중앙 미들의 미안난스가 공미 포지션인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페럿을 원톱으로 하는 4-2-3-1 대형의 A 포메이션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서 라인 간의 간격은 좁혀지고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4-3-3에서 중앙 미들에 위치하고 있던 미안난스가 한 1.5m에서 2m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중앙톱인 페럿이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 그림 자체가 4-2-3-1 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체인지 포메를 가져가는 알크마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은 4-3-3을 A 전술로 가져가는 선두 아인토벤에서도 볼 수 없는 마르텐스 감독만의 알크마르표 축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알크마르 코치 시절부터 선수들의 장점이 폭발할 수 있는 접점을 잘 찾아낸 성과라고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의 엘퍼스보리는 스웨덴 알스벤스칸 리그가 6라운드 남겨둔 시점에서 6위를 달리고 있죠. 하지만 엘퍼스보리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 유럽컵 티켓 커트라인이죠. 리그 3위 이 한마르비에게 한 경기 차까지 추격해 놓은 마당에서 유로파리그 24위 커트라인이 가시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엘퍼스보리가 원정에서 위험천만한 타이트한 전술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겠죠. 유럽컵 티켓의 커트라인인 3위까지가 지금 한 경기 차고, 그러면은 6라운드를 남겨둔 상황에서 한 경기 차면은 충분히 그리고 한마르비의 전력이 엘퍼스보리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가능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선두 말메 같은 경우에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2, 3위는 전부 다 4등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24위 정도만, 24위까지만 턱걸이를 하면은 16강의 어떤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유로파 리그에서 굳이 원정 경기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빡신 압박 전술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벤스칸 챔피언이 99% 확정적인 말메하고는 유로파 리그를 대하는 온도 차이가 현격하게 다르다고 봐야겠죠. 알크마르의 승리 구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오늘 보니까 또 투표율이 너무 몰려있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그래도 일단 투표율을 제외하고 좋아 보이는 단통 구간, 그게 지금 이 방송의 목적이기 때문에 알크마르의 승리 구간에 검정 사인펜을 내려놓고
62회차 승무패 긴 여정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통 예상 경기는 3번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그리스 팀이죠. PAOK 테살로니키. 굉장히 흥미진진한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페네르바체, 베식타스, 트라브존스포르 등을 뒤로하고 슈페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가 이스탄불에서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러니까 슈페르리그 초반에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를 치르게 되면 유독 날아다녔던 갈라타사라이의 모습을 올해도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정확히 1년 전이었죠.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3대2로 홈팀 맨유를 무장해제시키던 그때 그 갈라타사라이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시청자님들이나 구독자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올 시즌의 갈라타사라이는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이렇게 강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전방의 모로코 국대 지에오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개점 휴업 중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의 히어로, 갈라타사라이의 히어로 이카르디도 등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카르디도 없고 지에오도 없는데 갈라타사라이가 왜 지난해보다 나아 보이냐고 물으신다면 나이지리아 국대 오시멘이 나폴리에서 이적하자마자 지금 2경기를 뛰었거든요. 근데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오시멘 뒤에는 또 나폴리의 레전드이자 대선배였던 백전노장 메르텐스가 공미 포지션을 든든히 지켜주면서 이 갈라타사라이의 4-2-3-1 포메이션을 완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라운드 원정에서 그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까지 3대1로 셧아웃을 지키면서 6전 6승의 그 무결점으로 슈페르리그 선두를 수승하고 있는 갈라타사라이의 폭주가 테살로니키라는 신호등에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달 영보이즈와 완패하면서 챔피언스리그로 입성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테살로니키에게 풀어내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AOK 테살로니키도 올 시즌의 기계는 지난 시즌보다는 훌륭한 출발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슈페르리가 엘라다에서 아테네, 올림피아코스, 파나시나이코스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테살로니키도 지난달 말매에게 말 못할 아픔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로파로 왔지만 테살로니키는 챔피언스리그보다 유로파가 제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좋은 선수들이야 돈으로 사들이면 되지만 루체스코 감독의 옛 전술이 현대축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고요. 루마니아 국대 감독 시절이 언제입니까? 15년 전에 루마니아 국대 축구에서 노련한 운영, 그러니까 15년 전에 루마니아 국대 축구의 전술은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노련해진 경기 운용의 방식만 더해진 느낌. 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슈페르리가에서 이런 부분이 통할 수는 있겠지만 현대 축구에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전술들과 만났을 때 라즈반 루체스코 감독의 칼날은 그리 날카롭지 못했다는 부분을 깊이, 아주 깊이 상기해 보았습니다. 설사 갈라타사라이가 전체적인 점유율을 뺏긴다 손 치더라도 하프스페이스를 가지고 노는 스킬만큼은 갈라타사라이가 앞서 보이고요. 세컨서드에서의 압박에서도 갈라타사라이가 더욱 세련된 넥스트 모션을 보여준다는 부분에서 갈라타사라이의 신성으로 마킹 라인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통 예상 경기는 다소 무리수를 두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번 경기, 자, AS 로마 대 애틀레틱 빌바오의 매치업입니다. 로마 팬들에게는 놀라운 소식들로 점철되었던 며칠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레전드로 입성했던 데로시 감독이 정확하게 8개월 만에 경질되었고요. 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데로시 자르는데 1등 공신이었던 소울루쿠 CEO. 자, 소울루쿠에게로 향한 로마 팬들의 원성은 실로 대단했고요. 데로시 팬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받으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던 소울루쿠는 결국 사임하게 됐고, 자, 우디네세와의 5라운드를 앞두고 있던 로마는 토리노 감독에서 물러나서 팅가팅가하고 있던 이반 유리치 감독 체제로 급히 수습을 했습니다. 웃기는 게 유리치 감독의 얼떨결에 첫 경기에서 도우비크와 디발라가 날아다니면서 3대0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도우비크와 디발라가 데로시 감독이 있을 때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면
이반 유리치 감독은 아직 백수였을 거라고 단언을 해봅니다. 아무튼 투리노 때도, 그리고 엘라스 베로나 때도, 제노아 때도 단 한 번도 유럽컵 무대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이반 유리치 감독이 상대 팀의 감독이 누굽니까? 비아레알,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빌바오 감독 출신의 그 가슴속에 넝구렁이 100마리는 숨겨놓고 축구를 하는 발베르데 감독을 상대로 해서 이 전술적인 위닝 매치업을 선보일 수 있느냐가, 자, 이런 부분에서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파헤쳐 봤고요. 에네스트로 발베르데 감독이 얼마나 벼르고 벼렀던 그 유럽컵 무대입니까? 35팀의 감독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든 간에 유로파 무대에 뛰어던 감독들 가운데 가장 간절한 감독이 발베르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리그에서 시동을, 지금 라리가에서 시동을 천천히 걸었던 이유를 로마 원정에서 최정예 선발 라인업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고요. 다이렉트 16강으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베팅하고 있을 발베르데 감독을 상상을 해봅니다. 발베르데 감독은 그 지난 시즌이었죠. 지로나 시절에 로마의 도우비크를 지난 시즌에 3마메스로 불러들여서 최저 평점의 20를 안겨주었던 감독이었습니다. 지로나가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3마메스로 불러들여서 지금 AS 로마의 도우비크를, 그렇게 잘 나가던 도우비크를 최저 평점의 20를 안기게 했던 발베르데 감독이죠. 전술 전략적으로 도우비크를 다루는 방법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발베르데 감독입니다. 물론 뭐 로마가 도우비크의 팀도 아니고 뭐 디발라도 있고 많은 선수들도 있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 로마를 가장 앞서서 이끌고 있는 도우비크, 디발라, 자, 이 두 선수가 발베르데 감독의 어떤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빌바오 같은 경우는 스페인 국대 키파 우나이 시몬이 들어놓은 건 뭐 오래됐으니까 뭐 신경 쓰이는 부재는 아니고요. 중앙백 라인의 알바레즈의 부상은 훨씬 더 잘하는 애틀레틱 귀신 파레데스와 데니 베비안이 있으니까 뭐 걱정 접어도 됩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아웃된 왼쪽 삼선이죠. 베르치체 선수의 그 부재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셀타비고전에서 발베르데 감독이 깜짝 개봉했던 그 빌바오 육성군의 나이 어린 보리오를 선발로 휘젓게 다니게 해놓고 2012 시즌 빌바오에 입단해서 312경기째 산마메스의 뼈를 묻고 있는 백전노장 이니고 루케를 마무리로 투입해서 갈무리하는 전략도 굿초이스였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 인생입니다. 지난 그 셀타비고전에서 베르치체 선수의 공백을 그러니까 빌바오2에서 좀 뛰고 있는 그 나이 어린 보리오 선수를 선발로 뛰게 하면서 굉장히 휘젓고 다니게 했죠. 체력적으로 상대 선수들을 굉장히 방전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교체 투입한 게 지금 빌바오에는 2015년도 입단을 했을까, 아니죠. 빌바오 그 유스팀까지 포함하면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아마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빌바오에 입단해서 뭐 유스라든지 빌바오2라든지 모든 경기들에서 빌바오를 제외한 팀에서는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312경기째 산마메스에서 뼈를 묻고 있는 백전노장, 자, 이니고 루케를 교체 투입하면서 이렇게 갈무리하는 방식, 굉장히 좀 신선했고 뭐 아주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나키 산세트, 니코 구르제타로 이어지는 공격 합체 로봇에서 니코 윌리엄스가 무릎 부상으로 빠지게 된 부분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은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니코가 빠지면 스피드가 일단 반감되고 오른쪽에 이나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그 셀타비고전에서 보면 베렌게르 선수가 나와서 그 보여주었던 니코의 대체 능력, 자, 이런 부분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왼쪽 라인의 천병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TV로 보고 즐기면 되지만 이러한 부분을 발베르데 감독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반 유리치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 발베르데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을 따라잡는 부분은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로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
올림피크 스타디오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부분이 애틀레틱 빌바오에게는 많은 그 핸디캡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짧은 그래프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경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로마의 도우비코와 디발라의 최전방 존재감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이탈리아의 미래죠. 바르단지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임하자마자 총체적 난국의 리그 성적과 또 유로파 일정을 함께 맞닥뜨리게 된 이반 요리치 감독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다시 백수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베르데 대감독을 잡으려다 이틀 뒤 홈으로 불러들이는 베네치아전까지 망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리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선의 성공을 때리겠죠. 요리치 감독이.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요리치 감독을 그려보고 싶고요. 이반 요리치의 어색함과 그리고 발베르데의 그 간절함이 상충하는 올림피코 스타디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에서 편성해드린 승무피 62회차 일부 방송이었습니다.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뒤에 2부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